경기도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경기도의회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의정포커스. 안녕하세요. 이미란입니다. 오늘은 민주당 최경신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경기방송 청취자들에게 인사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경기도 의원 최경신입니다. 먼저 경기방송의 의정포커스를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상임위원회가 행정자치위원회죠. 예. 지난달 새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김문수 지사의 역점 사업이었던 민원전철 365 사업과 관련해서 또 찾아가는 도민안방 사업 예산이 행정자치위 심의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예. 달려라 민원전철 365일 사업이라는 것은 당초 그 취지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민원의 접점을 확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효과에 비해서 투입되는 비용이 상식을 벗어나가지고 너무 과다하다는 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루 4회 왕복으로 운행을 하는데 월 2,500만 원, 1년이면 약 3억 원을 철도공사에 사용료로 지불합니다. 그리고 투입되는 인력도 4개 팀 모두 24명입니다. 그중 공무원이 16명입니다. 연간 운영비로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6억 3천만 원이 듭니다. 공무원의 인건비까지 포함한다면 약 14억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 비용이 투입된 데 비해서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모두 5만 2천 건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민원이라고 볼 수 없는 건강상담, 금융상담, 일자리 상담, 도서 대여, 농산물 판매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굳이 전철을 인대해서까지 해야 할 필요가 없는데도 실적을 늘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벌려놓은 것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당초 취지는 잘못되지는 않았지만 효과에 비해 과도한 비용이 투입되는 비효율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경기도의 대표 사업이라고 내세운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그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찾아가는 도민안방 사업의 경우는 어땠나요? 예, 찾아가는 도민안방 사업도 앞서 말씀드린 달려라 민원전철 365 사업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너무 비효율적인 낭비성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경기 남부하고 북부를 모두 합쳐서 운영비만 연간 약 8억이 소요됩니다. 투입되는 인력은 10개 팀 52명입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남부지역에서 지난 14개월간 모두 20만 건을 처리했다고 하는데 그중 혈압을 재주는 건강상담이 14만 건, 소방서에서 하는 안심콜 등록이 2만 건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있지만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평소 행정을 접하기 어려운 벽지나 오지에는 비용과 상관없이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북부 지역에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도민안방 사업은 일부만 축소해서 지속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경기도와 그리고 한나라당에서는 이 두 사업 모두 서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예산 부활을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이신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 사업의 당초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다만 그 효과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인력과 비용이 투입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이 모두 76명입니다. 경기도청의 웬만한 국외에 근무하는 숫자에 해당됩니다. 또한 연간 운영 예산은 14억 원입니다. 운영 실적도 보면은 대부분이 민원과 관계없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듯이 효과도 불분명한 사업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행정의 바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요즘 이 행정의 트렌드를 보면은요, 직접 네. 그 도민들을 만나보고 또 현장 행정을 강화하는 게 바로 요즘의 트렌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현장 민원 행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 대민 접촉을 늘리고 현장 행정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바람직한 행정의 방향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경기도는 민원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민원을 주로 다루는 행정기관은 일선 시군입니다. 앞서 두 사업에서도 접수된 민원의 대부분은 경기도가 아닌 일선 시군에서 처리하는 민원 사항입니다. 경기도는 다만 접수만 받고 처리는 일선 시군에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민원 사항의 대부분은 시군에서 처리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경기도에서 대민 접촉을 늘리겠다면 일선 시군과 합동으로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그 실례로 수원역에 설치해서 운영 중인
36524 도민안방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하고 수원시가 합동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과 예산도 각각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민원과 시군의 민원을 한 곳에서 접수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도 편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는 민원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민원을 처리하는 일선 시군과 연계해서 운영할 때 민원인의 편리성과 운영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가 워낙에 또 넓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군과 합동으로 해서 대민 지원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중에 하나가 또 이 소방행정에 관한 관할이죠. 예. 소방은 정말 도민들의 우리 생활과 또 안전과 직결된 부문입니다. 경기도 소방행정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과는 어떤지 또 개선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은 안타깝게도 며칠 전에 화재 진압 도중에 우리 경기도 소방관 두 분이 순직을 하셨습니다. 전시에는 군인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만은 평시에는 소방관들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느낀 점은 무엇보다도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구 연한이 지난 노후된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후된 장비를 가지고 재난 업무에 대처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지만은 소방관들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3교대 근무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3교대가 모두 시행되지 않고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우리 경기도입니다. 매년 소방 인력을 충원하고 있지만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소방 수요를 따라잡고 있지 못합니다. 획기적인 소방 인력 충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방 예산에 대한 경기도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현재 소방 예산의 98%를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있고 국가는 겨우 2%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은 전혀 부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은 소방 업무는 지방 사무가 60%, 국가 사무가 40%라고 합니다. 최소한 업무 비율과 부담 비율이 일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소방 행정에 대해서 사실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으신 예,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노후 장비를 교체해야 하고 인력도 지금 부족하고 소방 예산도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을 예.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 도민들이 아주 급할 때가 아니면 잘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런 곳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의원님의 그 지역구가 군포시죠? 예. 혹시 군포시 주민들을 직접 만나보시면서 느끼신 점이 혹시 있으신지요? 제가 지난 13년 동안 중앙부처하고 지방에서 공직생활만 하다가 작년 지방선거에 처음으로 출마를 해가지고 경기도 의원이 됐습니다. 정치생활이 처음이라 그런지 아직 낯설고 어색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염려해 주시고 격려한 덕분에 지금까지 큰 탈 없이 의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송구스럽게도 이번에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2011년 베스트 공무원을 뽑았습니다. 제가 다른 두 분과 함께 선정이 됐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질타와 격려를 바라고 우리 군포 발전을 위해서 제가 앞으로 열심히 남은 임기 동안에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끝인사까지 함께 해주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요. 이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자치단체입니다. 그 가장 큰 자치단체인 만큼의 해결해야 될 문제도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의회 구성원으로서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통해 쌓아왔던 행정 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살려서 우리 경기도민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기도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경기도의회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의정포커스 최경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I'm